송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TV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1선거구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박명숙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오늘도 아까 개군 산수유 축제에서 뵀는데 잠깐 그죠? 네. 네. 오늘 오전 한 10시까지 비가 오락가락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받쳐주네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축제 때 비가 오면 아주 그야말로 진상인데. 자, 그래서 요즘 하루 일과를 네. 잠깐 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하루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도의원이다가 된 지가 거의 4년이 됐는데요. 사실 대학에 진학하면은 졸업반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지금 4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민원 현장에 이렇게 제가 찾아가서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또한 이제 행사장이나 또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시간이 또 남을 때는 또 아침 저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에 엄청나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뛰시니까 그렇죠, 뭐. 네, 부지런히 뛰어야 되죠. 아침에는 몇 시부터 활동하세요? 아침에 보통 거의 한 6시 반? 네, 그 정도면 나옵니다, 집에서요. 그리고 밤에는, 저녁 때는? 저녁 때도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이죠. 8시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8시 안에는? 네. 어떻게 체력은 받쳐줍니까? 체력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네. 강체질이 있으네요, 보니까. 네. 제가 공무원 생활 때서부터 조금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도의원에만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신데, 네. 일부, 일각에서는, 네. 이번에 또 나오시는 게, 네. 욕심 아니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출마신데, 네. 또 출마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동기가 있죠.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아시지만, 우리 또 양평구는 또 각종 중첩 교대로 인해서 사실은 그 규제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식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양평구는 전면주택도 많이 사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지만 그래도 양평군의 재정대립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29위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꼴찌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22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도에 가서 일을 해보니 정말 경기도가 예산은 많이 갖고 있지만 양평군에는 그래도 내려오는 그 예산은 아직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제가 대선 의원으로 도전한 동기는 제가 경기도에 가서 보니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교통 문제가 양평에 시급한데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갖고 그냥 일몰 시킨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동도 있고 양동까지 강상, 강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지적도 하고 대책도 세워서 거의 다 살려놨어요.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설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은 도로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계획 잡아서 설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착공해서 완공하기까지는 빠르게 7년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싶고, 또한 이제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꼴찌 30%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예산을 따서 따와갖고 해드릴 때 국민이 행복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재선한 동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벌려놓은 사업을
사업이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교통 그쪽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도 좀 하고 또 양평군에 부족한 예산 사실 도의원이 그렇게 큰 공약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쵸? 군수님이 올려주는 예산을 갖고 우리가 재정을 따다 줄 때 군수님이 그걸 갖고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도전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초선에는 네. 그동안에 떠보려는 일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선에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이제 마무리도 되면서 양평군의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챙겨다 줘서 양평군이 더 나은 양평,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양평에 제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도 도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출직에 네. 3번째 하신 거죠? 군의원. 이제 선출직에는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2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재선거에서 이제 그 군의원을 한 6년 정도 했고, 도의원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초선이 돼서 요번에 이제 2선에 대선 도전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선출직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네.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랄까 가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도의원 초선으로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달라서 된 건 아니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또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과 권한을 항상 가슴속에 갖고 있으면서 책임감 있게 하고 의정활동을 또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청렴해야 되죠. 제가 도에 가서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청렴을 지키지 못해서 구속되신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요. 그다음에 청렴해야 되고 또한 이제 그 소통에 대한 문제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5가지를 갖고 제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공무원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참고로 공무원은 몇 년 동안 하셨죠? 공무원은 한 38년 했습니다. 40년이 다 됐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의정활동 선출직에 몸담으시면서 그동안에 나는 이러한 정치인이 참 좋더라. 나는 이러한 정치인의 좋은 점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정치인 있어요? 사실 저는요, 그래도 얘 성인 정치인이라고 보면 이순신 장군. 네. 예, 이순신 장군을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된다. 오직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뭐 좋아하는 정치인, 또 내가 존경을 드리고 싶은 정치인은 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한 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다 제가 설명을 하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시지만은 모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시면은 당선이 되면 거의 다 서울 가서 사시잖아요. 그죠? 지역을 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 양평군에 지금 김성교 국회의원님은 정말 양평에서 출퇴근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식사 그런 것도 별로 서울에서 안 드시잖아요. 늦어도 양평에 와서 짜장면이라도 드시고 또 보면은 기름도 양평에서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그분은 정말 양평을 사랑하고 양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발전을 위해서 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것뿐이 없으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래도 존경을 드리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양평에 또 김성교 국회의원님이 그래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화제를 달리해서 네. 유쾌한 질문이 아닙니다만 네.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해가 바뀌었네요. 네. 특검 조사를 받다가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고 정희철 그 면장님이신데요. 네. 그 면장님 생각하면은 정말 답답하고 저 마음도 답답하고
정말 눈물이 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고 정희철 면장님이 명복을 빕니다. 제가. 하지만 제가 또 정희철 그 전 면장님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면장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면장님은 정말 착하고 항상 사명감도 갖고 있고 책임감도 아주 정말 투철하신 또 이렇게 모범적인 면장님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었죠. 그러니까는요. 근데 사실 승진도 늦게 됐어요. 승진도 늦게 돼서 제가 승진을 해서 이제 5급이 돼갖고 단월 면장일을 발령을 났을 때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 이제 행사 때 가서 보니까 그 얼굴이 좀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얼굴이 밝아진 모습을 보고 참 축하한다. 이래갖고 너무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웬 정치적인 갑자기 그 한신 아파트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특검을 받는 도중에 이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나는 그 면장님의 성품을 볼 때는 그 유서 내용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그쵸? 오직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정말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착한 마음을 갖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양심적이로 죄책감이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갖고 자기가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참 고통스러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렇게 결단을 본인이 했겠죠. 그쵸? 운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민중기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 10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분의 그 유서를 볼 때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쵸?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저는 민중기 그 특검을 정부가 특검을 해서 올바른 그 진상 규명을 우리 국민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중기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면 한 인간이 떠나셨는데 잘못했다면 그분들도 구속이 돼야 되고 또한 이제 그 억울한 면을 벗어줘야죠. 우리 고 정희철 면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정말 특검을 더 철저하게 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를 정말 순직 처리도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좀 생각만 하면은 정말 그래야지 지금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렇게 해줄 때 그 면장님이 정말 평온하게 이렇게 모습이 밝게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불쌍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이번에는 프로필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출직에 네. 진출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으셨는데 이 같은 행정 경험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공직 경험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38년을 했기 때문에 그 뭐 한 분야에서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사회복지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읍면장을 하면서는 이제 그 종합 행정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다른 그 경험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력도 좀 빠릅니다, 지금요. 모든 그 업무 처리에 또 그 집행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로다가 해야 될지 그거를 정해놓고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경기도에서는 이제 입법이라면 이제 조례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제 입법이라든가 이제 또 양평군에 사실 그래요. 지금 도의원이 볼 때는 정책적인 거는 도민을 봐서 경기도의회에서 할 문제가 되고 저는 양평군에서 도의원을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양평군에 대한 그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 확보를 딱이 오기까지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도 더 갖고 오려면은 경기도 공무원하고 제가 상부상조를 할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제가 서로 상부상조를 하면서 저도 받아내고
도와주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양평군 의원을 네. 이제 첫 번째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시다가 자녀 임기 2년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온전하게 4년을 다 임기를 채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양평군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시거나 네.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라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이제 의정화를 활동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별로 없었고, 제가 그래도 우리 양평군청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6년 동안에 이제 양평군 의회 의원이 되면서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하고 공보 책자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 그 약속한 거가 거의 100% 이행이 실천이 다 돼갖고 제가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또한 이제 공무원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의원을 하지만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서도 거의 다가 뭐 예산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거의 다 이제 민원 해결도 100% 거의 다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네. 종합운동장 군수님이 하셨지만은 함께 한 거나 마찬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이 정말 말썽도 많았었고 한데 정말 완공이 돼서 지금 뭐 양평 FC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체육인들이 거기 와서 지금 다 상영하면서 아주 즐거워하시는 모습 볼 때 정말 양평의 종합운동장은 잘 건립이 됐다 했는데 제가 도의원이 돼서 또 경기도 가서 있다 보니까 시군의 그 종합운동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데는 가서 보면은 콘크리트자가 완전히 막혀갖고 답답해요 지금 뭐 관람석은 많지만 근데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의 그 자연 경관하고 맞게지만 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양평군이 우리 의원 군 의원들하고 이거는 정말 잘해놨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거 많지만은 그냥 여기까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양평이 처한 환경 입지 조건에서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도의원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도의원의 역할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도의원으로서의 이제 역할은 이제 우리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똑같은 이제 뭐 동부, 서부, 북부가 다 틀려요 발전한 모습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부 쪽이 좀 낙후가 됐는데 이제 그 북부를 좀 더 우리가 동부지만은 약간의 어떨 때는 북쪽에도 또 약간 들어가 있는 모습도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31개 시군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부분이고 또한 도민의 행복과 도민의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입법이잖아요, 조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거 있지만은 양평에는 우리 군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이 입법은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우리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국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또 군비는 우리 또 국회의원님이 받쳐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올려주시면은 이 재정 예산 확보에 정말 올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양평군과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게끔 커넥터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양평이 각종 규제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근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국민들이 그래도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평은 문화와 관광으로 다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요. 세미연, 뭐 두물머리, 또 우리 양강삼 주변에서 우리 갈산 주변, 또 용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 지역은 정말 관광으로다가 더 발전을 해서 수도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뭐 주민들이 많이 오셔갖고 뿌리고 가시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다부터 식사도 해주고 가실 거고 껌이라도 사서 드실 거고 그러면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나 이래서 이제
관광 쪽으로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발전했는데 같이 협조를 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또 예산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요.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미온이 경기도 지방정원 1호예요. 네. 이런데 별로 경기도가 예산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에 두물머리, 세미온이 있고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네. 두물머리에서 경기정원문화 박람회를 10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이제 그것도 노력을 해서 이제 유치를 했는데요. 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빨리 세미온과 두물머리가 함께 합쳐서 테마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국가 정원을 빨리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경기도 지방정원 2호가 자라섬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또 들어오려고 그러는 또 시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앞장서 나가야 되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이 여기 많이 받쳐주시지만은 우리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군수님이 되면은 함께 노력을 해서 국가 정원이 꼭 되는데 제가 거기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아니라 전국 최초로다가 이제 경기도 지방정원 조례를 제가 이제 또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경기도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양평군 세미온과 두물머리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의원 임기 중입니다만은 네. 임기 중에 이런저런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 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어떤 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뭐 2달 지금 이제 남고 거의 4년이 되는 이제 그 기간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이 시상을 그 도에 가서 보니까 이 시상을 나눠 먹기식이더라고요. 이건 여기서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제 나눠 먹기식이라고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양평군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또 우리 또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갖고 상을 그래도 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한 뭐 의정 대상도 받고 뭐 우수위원 대상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제 전반기에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집행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것도 있고, 보완하는 것도 있고,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거를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해마다 4년 동안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상 그게 그래도 좀 기억에 좀 남고 잘해서 이렇게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이제 꾸준하게 도의원 역할이라든가 도의원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네. 예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앞으로다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그 11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방 하천이 한 490개소가 있어요. 근데 양평군도 우리가 임야가 74%잖아요. 그래서 임야가 74%인데 산하고 연결되면서 지방 하천이 우리가 44개소가 있어요, 양평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후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폭우가 올 때는 산에서 거의 다가 돌서부터 흙이 내려와갖고 하천을 다 메워요, 지금요. 하천을 다 메워갖고 이거를 정말 준서를 1년에 한두 번씩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천에 예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찬가지 이게 도시 하천 피해 방지 대책도 전국에서 첫 번째로다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하천 담당, 그러니까 건설국 하천 담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예산을 좀 더 이제 많이,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같이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제 그 490개소 있는데 도시에는 어느 시군은 지방하천이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요? 네네. 도시 밀집적인 데는 그냥 그런 지역에 이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설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제가 그거를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양평군에 이제 하천이라면 이제 지금 신복천 개수 사업하고 있고요. 부안천 또 이제 단월에 있고 연수천이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이제 예산 확보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체가 다 끝나고 이제 준설비도 이제 경기도에서 좀 이제 많이 주셔갖고 이제 대책을 이제 좀 더 강구는 양평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예산 확보를 더해서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준설을 안 해주면은 정말 그 폭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양근천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양근천이 얕아지잖아요. 뭐 계속 쌓여갖고. 화산 수위가. 예, 이게 높아지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양평의 74%가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가끔씩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헬기를 1년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양평군에. 네, 임대로 갖다 놓는 비용이 올해만 해도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8억이면은 사실 몇 군데 상수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안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이 헬기를. 근데 또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이제 5분 발언, 여러 가지 이제 도정 질문, 이런 거를 해서 도지사님께서 한 2억 4천 정도를 주셨어요. 예, 이거는 저희만 준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이제 그 헬기를 임차를 갖다 놓은 시군도 마찬가지 그렇게 30%를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님 보면 우리 가끔씩 양평대교, 양근대교에서 자살 많이 해줘요, 지금. 네. 예. 또 양평 우리 주민은 별로 없고 다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와서 왜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 와갖고 그렇게 하시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4월 달에 우리가 양평대교하고 양근대교 이제 자살 방지 안전 헬스를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헬스 20여 들어서 또 설치합니다. 그래요? 예. 심심하면 그런 사건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요새 이제 양서면에 가면은 얼마 전에 또 양서면에서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대교에서. 그래서 양수대교에서도 이제 그 안전 헬스를 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특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선거 활동하시느냐고 네. 눈코 쓸데없이 바쁘실 텐데 취미생활은 뭐 요즘에는 꿈도 못 꾸실 테고 네. 그렇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취미 활동은 이제 사실은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요.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갖고 제가 웃음의 소리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였었습니다. 그래갖고 달리기 이런 것도 좀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행을 바꿨는데요. 취미가. 근데 여행도 다니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취미 활동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주민과 만나서 소통하고 웃고 뭐 또 이렇게 주민하고 소통하다 보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거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미 활동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선거운동이 발등의 불인데 네. 다른 일을 생각할 수가 있나요? 네, 못합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 나름대로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마음껏 취미 활동도 구가하십시오.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마다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 본인이 본인 자랑하려시면 좀 쑥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 후보님의 강점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강점도 없고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사실은 1972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해에 바로 9월 달에 이제 공무원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2010년도 6월 달에 이제 제가 명퇴를 했어요. 38년 동안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냥 그때서부터 공무원 생활에서부터 군의원서부터 지금 도의원이 됐지만 그냥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냥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 사람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그렇게 그냥 이렇게 국민을 대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주면은 저는 공무원일 때도 그거를 풀어야지 제가 점심도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는 좀 많이 소홀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하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그랬는데 저는 양평에서 태어난 거를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양평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거 뭐 자랑할 거 뭐 강장 그런 거 없고 그냥 쭉 지금 해오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전에하고도 유사한 질문을 네. 어찌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이 선출직에만 4번째 도전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유권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유권자의 반응은요. 네. 이제 제가 사실은 그 군의원 나왔을 때 2번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으로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군의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그 2025년도에도 우리 유권자 국민 여러분께서 또 저 잘난 것도 없는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8%가 좀 넘게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나이가 있지만은 왜 나이가 많아서 왜 나올까?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하는데 그래도 제가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 나이는 있지만은 이 열정적인 면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마인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를 또 잘 사랑해주시고 잘 봐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힘든 거는 이제 지금 또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하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자가 됐다 하면은 제가 정말 그때보다 더 뛰고 더 몇 배로 뛰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유권자 여러분이 저 박명숙을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또 제가 미처 질문하지 못해서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이번에 마무리 발언 하실까요, 그러면? 네.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요. 네, 마무리 발언 하시죠,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저기 경기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박명숙입니다. 지난 4년 이렇게 초선으로 말이 아닌 정말 성과로 양평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경기도 예산 한 1,300억 원, 또 경기도 교육청 예산 한 500억 합보로 이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를 해드렸고요. 또한 우리 양평군에 있는 초, 중, 고 학생이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해드렸고 또 도민 여러분 또 우리 양평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경기도에서 입법 조례도 제가 좀 발의를 좀 많이 했고요. 또한 이제 또 연구 용역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또 5분 발언도 했고 궁정 질문도 했고 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후보자가 되면은 항상 그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제가 정말 우리 서부권인 양평, 양서, 옥천, 서정 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또한 아이들이나 또 청년이나 어르신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양평을 책임지고 일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소중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말 책임지고 확실하게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또 농사 준비 잘 하셔서 올해 또 풍년농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도의원 2선거구에 출마한 박명숙 예비후보와 함께 후보자의 삶과 이력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명숙 예비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